좋을 것 같군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번 영상 홍보 존나한 제약입니다. 잡설 좀 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호흡과 추리를 같이 쓰는 호출 덱을 마냥 예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과장 좀 보태면 진짜 리마가들도 당장 이 덱을 갖추는 걸 진로로 잡으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괜찮아졌습니다. 원래는 호출 덱을 쓰면 나머지 호흡 덱과 출혈 덱의 덱 파워가 너무 약해져서 고인물들이 각 잡고 딜뽕 보려는 거 아닌 이상 기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계 인격들이 나오면서 나머지 덱들의 파워가 보완이 돼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도 좀 끄적이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덱 소개를 하기 전에 덱 테스트는 전부 거화드에서 손컨으로 했고 에고는 최대한 안 쓰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호거단에서는 딸각으로 개 쉽게 되고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데 하드에서도 나름 딸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집어치우고 그럼 준비한 거 보러 가시죠. 처음부터 호출덱입니다. 피상, 건파, 피스, 선장말, 갈그렉은 무조건 필참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의 자리가 비는데 나머지 자리는 원하는 거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만, 그래도 컨셉에 맞게 호흡 출혈 캐릭터로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럼 저는 뭘 넣으냐 하면 예쁜 쓰레기를 넣었습니다. 전 그냥 단순하게 호흡 출혈 둘 다 있는 인격을 넣은 건데, 본인 인격풀이 별로 안 넓다 하면은 그냥 수정에 있는 거 한두 개 던져주시면 됩니다. 에고는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더 좋긴 하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앞으로 나오는 덱들에서 파워가 필참하기 때문에 물주머니는 없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외로는 이번 패스의 마지막 보상인 맹목 정도만 있으면 좋겠네요. 첫 시작 애깁은 복주머니의 하위재료나 피한개의 하위재료를 챙겨야 합니다. 버든하드에서 시작할 때 무조건 피한개를 먹는 것이 좋지만 그냥 호거단이라면 아무거나 빨리 뜨는 거 챙겨도 괜찮습니다. 상점에선 네뷸라이저와 선택하지 않은 복주머니, 피한개의 하이템 재료를 찾는 것이 1순위라고 모든 호흡 키워드 애깁과 작고 나쁜 인형, 상처부치, 그리고 하난 징벌세는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특별히 좋다고 느낀 애깁들이 있는데, 초반에 상점에서 리롤해서 코스트를 주는 애깁을 먹으면 나중에 복주머니 피한개의 나머지 한 짝을 찾는 게 진짜 쉬워져서 좋았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름 개귀여운 이빨 딱딱이에 수집하는 해골,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곤 해도 본래의 취지는 딜뽕이기 때문에 모든 피징 애깁들은 전부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손목 보호대는 충전이 있어야지 피징을 챙겨주는 애깁인데 피리침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으로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 순서를 선장마일한테 1순위로 주고 2순위로는 피스, 3순위로는 건파워한테 주고 뒤엔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전투에서 플레이는 합을 지지 않는 선에서 원호 공격을 발동시켜주고 막타를 선장마일한테 몰아줘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설명하자면 얜 정신력 증감 조건이 다릅니다. 설명을 했으니 장단점을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장점은 역시 복주머니와 피한개를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개의 애깁이 만나면 적이 도륙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 외에도 가지고만 있다면 여우비, 물주머니 같은 온갖 광역기들이 전부 있어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스킬 교환점에서 선장마일의 스킬을 교환해 미친 극딜러로 쓰거나 무수히 많은 원호 공격으로 적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건파워 딜이 잘 나옵니다. 네, 이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단점은 그래도 좀 투자가 심하다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번 신인격으로 보완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뒤에 덱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 확실하죠. 이 문제점은 나머지 빈자리를 다른 인격으로 채워넣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덱을 채용한다면 이 점은 확실히 고민해보시고 채용 바랍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사동계화를 강제로 해야 되는 선장말과 갈그렉을 채용한다는 것이겠군요. 다른 인격들은 그냥저냥 3동만 해도 굴러가는 방면 선장말과 갈그렉은 4동의 차이가 꽤 심하기 때문에 4동계화를 꼭 추천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어쨌든 호출덱 소개는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번 업데이트의 화제의 주인공인 건매를 사용하는 순수 호흡덱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건매를 1.5티어에서 0.5티어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건매의 우량한 딜량을 보니 이야,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0.5티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 덱은 검계 인격 3명과 생싱을 넣어주고 로파, 데리슈, 시마일, 생테이스 중 입맛대로 2개를 골라 덱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의 추천은 로파랑 시마일입니다. 아, 그럼 제가 왜 시마일 말고 데리슈를 쓰고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끈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 뻔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제가 더 만드는 영상을 계속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흡 관련 애기는 다 먹어주시면 되는데 이 덱은 호출덱보다 네뷸라이저 의존도가 심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으셔야 합니다.
착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덱은 출혈이랑 일절 상관도 없으니 출혈의 기분 걸러주시면 됩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게 검매의 골단 때문에 엽이랑 코트를 챙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처음부터 가중치가 2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건 어차피 에고를 한두 번씩 쓰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호출덱에서는 이빨 딱딱이로 대충 퉁치고 갔는데 호출덱과 순수 호흡덱 둘 다 5만 걸린 기프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낮은 별, 대기만성형 타투 같은 애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검매 때문에 체력 회복 애기비는 하나는 챙겨야 됩니다. 얘가 6참을 쓰면서 흐트러짐도 안 당하고 5만 공명까지 하면 좀비도 돼서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체력 관리를 안 하면 이번에 나오는 흑운애 같은 애들이 출혈이 1만 있어도 얘가 합하다가 그냥 돌연사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제 추천은 5만과 평균, 그리고 혈액 포집팩입니다. 근데 만약 심화해를 기용하면 체력 회복 애기를 먹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진통제를 사용하면 심화헬은 체력 50% 이하로 떨어지면 흐트러짐 선이 없는데 검에는 20%의 흐트선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걸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조차 부담이 된다면 어쩌겠어요. 그냥 돈 줘서 회복해야지. 이번 이벤트의 기분 전부 성능이 좋으니 먹을 수 있다면 최대한 먹으면서 부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덱에 되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도포를 못 막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기본 노티스에 뚫릴 겁니다. 그러니 기본 노티스를 챙겨가시면 아마도 해결이 될 거예요. 애김 얘기 그만하고 순서 얘기로 들어가자면 1순위를 건매랑 생싱이랑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전 그냥 건매를 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매 1순위, 생싱 2순위, 검상 3순위로 줬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편하신 대로 주면 됩니다. 전투에 들어가면 보이는 대로 6참을 써주시면 제가 칼 합니다. 꼭 예열을 하고 6참을 쓰셔야 합니다. 네. 네뷸라이저가 있으면 2턴이면 예열이 끝나는데 없으면 3턴 정도는 예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검돈을 기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교환 얘기를 안 꺼냈는데 이 덱이 아니더라도 복주머니를 기용하는 덱은 3스 교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검매 3스는 1수로 3번 정도 교환하고 나머지는 검상 아니면 생싱이 3스를 빨리 뜨는 거 교환해줬습니다. 다만 검매가 1, 2수로 아군한테 주는 버프가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 덱은 검계 인원수가 적기도 하고 네, 딜이 작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복주머니만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굳이 팀원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무튼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장점은 검매의 미친 데미지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뿅 갈 수 있고 검상의 데미지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2번 뿅 갈 수 있고 쟁싱의 데미지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3번 뿅 갈 수 있습니다. 마약이냐고요? 오호, 어디서 그런 위험한 발언을. 단점으로 넘어가자면 거하에서는 4층 정도만 가도 애들이 3스가 없으면 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필연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애깁에서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자원수급 애깁 하나만 있으면 기똥차게 잘 일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찾을 시간에 네뷸라이저나 이거 제외하면 단점은 없는 것 같으니 마지막 출혈덱으로 가시죠. 아무튼 드디어 마지막인 출혈덱입니다. 반으로 갈라져서 주거를 자기 손으로 하거나 손을 안 대고 하거나를 고를 수 있는 키워드라 할 수 있죠. 이번엔 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은 그런 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는 쥐파랑 중돈, 흑슈, 갈로, 흑로자, 흑바퀴를 사용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변동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머리에 물음표 떠오르는 거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새끼는 왜 여기 있을까요? 분명 호출덱에서 얼굴을 비췄는데 말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본이 덱을 굴려 데이터를 쌓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료고파 알메, 엔로자를 추천드리려 했는데 이번에 검계 접대를 하면서 흑운의 접대까지 같이 해줘서 흑운의 3명을 넣는 파티랑 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흑운의 3명이 더 높습니다. 또 변명을 좀 하자면 호출 파티 마지막 자리는 진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서 지금 놀고 있는 생돈이나 콩루 아니면 알메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필참으로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쥐파랑 중돈 정도는 필참으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알메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파츠를 못 모았다면 일단 알메를 용병으로 사용해주시고 료슈는 요거파 흑슈 중 하나만 기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본인 수 중에 둘 중 하나가 있다면 그냥 그거 쓰시고 없다면 저는 흑슈가 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난관입니다. 사실 갈로도 필참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얜 발품은 한정키라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눈물을 먹었고 흑로로 땜빵을 해야지. 그리고 흑로자랑 흑바퀴는 엔로자, 애니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엔듀오는 3동만 해서 기용을 해주시면 되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엘로자는 흑로자보다 딜이 잘 나오고 애니스는 흑바퀴랑 동일하게 출혈 디버퍼라 막 그렇게 쓰는데 어려움이 많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변동이 많진 않은데 갈로 때문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작 애기분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무튼 나머지 애기분 출혈의 모든 애기비 좋긴 한데 모카가 업글이 안되면 좀 많이 병신이라 극 초반에 먹거나 거하더라면 마지막 상점에서 먹어서 업글을 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호흡덱은 부동을 만들어서 억발을 받았다면 출혈은 장관을 만들어서 억발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보강랑 칼날을 얻고 녹슨 칼자루랑 합성을 하면 장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진 이벤트에서는 모두 검계 전용 애기만 받기 때문에 얻으셨다면 나중에 무조건 파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벤트가 끝나면 흑운의 3명을 넣는 덱과 엔사 한두 명 그리고 료고파 알메리 짬뽕에서 넣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애니스까지 끼워서 파티를 굴려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흑운의 3명을 가지고 있는 파티를 굴리는 것이 조금 더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좀 더 흑운애를 끼워 넣었을 때 유연해졌다는 건 그냥 얘네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나 4동을 하면 엘로자와 애니스랑 다르게 흑로자랑 흑바퀴는 조건부 합의력 증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 기본 합의력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료슈는 료고파가 더 좋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은 료고파는 3세에 출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합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엔사를 조금 끼워서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흑운의 3명으로 정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순서는 갈루가 있다면 1순위는 갈루가 먹고 없다면 쥐파가 1순위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갈루가 있다면 쥐파는 2순위로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그 뒤로는 중돈이 3순위를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흑운에 진짜 아무튼 진짜 마지막인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일단 피한계라서 기본적으로 합을 잘 안 진다는 건 당연하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흑운애를 여러 명을 넣으면 세격이 넘쳐나는데 이걸 쥐파가 그대로 캐치해서 휘파람을 줬나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는 이 덱에는 엔사가 전부 빠지기 때문에 광신 효과를 아무도 못 봤지만 엔사를 잠깐 쓰고 있다면 상당히 맛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쥐파랑 흑슈는 4동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끈이 조금 적게 든다고 할 수 있죠. 단점을 보자면 알메를 넣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알메가 빠져서 탱커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지력이 떨어지는데 그냥 물주머니 있으면 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냥 물주머니 자원 모아서 쓰면 되는데 그거 쓰는 거 진짜 조금 아깝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합 대처를 잘 못합니다. 이 새끼는 또 뭔 개소리냐 합 잘한다고 광고를 해놓고서 지랄하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문제죠. 피한계를 조금 자세히 파보면 저점을 올려주는 애기브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와 반대로 복주머니는 고점을 극강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럼 피한계 하나만으로 적이 그냥 깡 위력으로 승부를 보는 스킬을 내면 에고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에고를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 맞아요. 아니 그럼 맞다고 해야지 맞는 걸 틀리다고 해? 미친. 마지막으론 영상 끝내기 전에 지금까지 소개한 이 3개의 덱들의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갈루를 제외하고 지금 당장 정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뉴비분들도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한 거 아니겠... 아무튼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공략을 만들어보니 많이 부족한 영상이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영상이 첨부 못한 걸 영상 설명란에다가 첨부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루한 영상보다 더 길고 지루해서 보고 싶은 분들만 잠깐 찍먹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리오로자 나오기 전에 막간으로 침잠진동 덱을 좀 설계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어쨌든 영상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링.